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원전주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종결했다는 발표에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는 9% 넘게 올라 거래 중이며 같은 시간 한전산업개발, 한신기계공업 등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그룹 종목들이 LS일렉트릭의 미국향 수주 등의 소식에 힘입어 강세입니다. 현재 LS일렉트릭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며 LS에코에너지, LS네트워크스 등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LS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보도와 미국 4대 빅테크 기업 중 3곳과도 배전반 납품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향후 수주 물량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월과 2월의 여행 예약률이 25%가량 늘어났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현재 3% 넘게 올라 거래 중이며 티웨이 항공, 진에어 등도 항공주가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상승은 앞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 기간이 늘어나자 여행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본업인 음악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을 단행하고 그 일환으로 배우 매니지먼트 업무를 종료합니다. 앞서 YG는 YGX를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로 흡수하고 그 전문성과 역량을 내재화하는 등 음악 사업 집중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YG가 보유한 메가 IP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업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상승 출발하다가 현재 0.81% 하락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2,52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약보합권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08% 하락하며 723선을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며 오늘은 반도체 유리기판, 원자력, 해적 케이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주식 성공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보셔야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수익 보장 드리는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도 좀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우리 시장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석입니다. 필명하게 얘기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지금 이제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소폭의 이제 그 약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현지에는 3대 지수가 다 이제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도 다 하락을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살짝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잠깐 그 차트를 좀 보고 몇 가지 보고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HBM 관련주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5.74% 상승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밑에서 거래량이 치면서 올라오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 STI도 뭐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도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KC텍도 현재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작년에 힘을 못 쓰다가 올해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반도체 장비주의 해가 아닐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그게 반도체 장비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한다는 거죠. 2025년에 그 AI 데이터 센터의 그런 설비 투자의 그 규모를 보면은 수요가 아주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TSMC입니다. TSMC 실적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2024년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7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AI 혹은 반도체 관련해서의 산업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TSMC의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또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런 생태계들이 계속 성장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양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밑에서부터 좀 시작하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작하는 업종 내에서 좀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봤을 적에는 저는 그래도 반도체인 것 같아요. 요번에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쌍바닥 치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기존에 그 트럼프 수혜주로 했던 것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동성 화이텍이라든가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거를 내가 매수하는 게 맞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쫓아가는 매매를 좀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닥인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바로 반도체 업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좀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자, 월봉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2022년서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일 때 환율이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450원대 고점인데 여기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적에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이 지금 고점일 때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시장도 지금 향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환율과의 관계로 봤었을 적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2년도에 그 환율이 그때는 1,444원일 때 환율이 1,444원일 때 코스닥 저점이 648이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1,450원대입니다. 그때 환율은 지금 코스닥의 주가 지수는 720입니다. 그러니까 환율하고 주가 상관관계를 보면은 코스피도 바닥이고 코스닥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잘 모르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코스닥 바닥권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도체이고, 환율하고 봤을 때도 양시장은 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하락은 없다. 첫 번째, 시장의 추가 하락은 좀처럼 힘들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HBM 그리고 AI 칩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종에 지금 좀 눈을 돌리시면은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후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보합권에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전석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전석 전문가님은 목금 일주일에 단 이틀간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신문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전석 전문가님만의 시각으로 오후장에서 수익 내볼 수 있는 이 종목과 테마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첫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이 종목들이 벌써부터 예. 어마무시한 수익을 기록했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LS 일렉트릭은 현재 10%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예. 또 오피시스 장중에 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주시다니 예. 또 오늘은 어떤 종목 보여주실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네. 이슈 키워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옵티시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LS 일렉트릭은 17% 상승했는데요. 이게 관통하는 그 종목을 발굴했던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테마가 살아있고 성장이 있고 거래량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테마, 실적, 거래량 3박자 혹은 추세, 실적, 수급 3박자인데요. 오늘 갖고 온 것도 테마주들도 아마 이 세 가지 가치에 부합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갖고 온 거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여러분들이 좀 태양광 바라보셨을 때는 이게 태양광 그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태양광은 트럼프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태양광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태양광은 멋진 뭐 사업이라고 그냥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에 주던 30%의 그런 보조금도 지금 유지를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호재인 건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 그 생산 능력이 태양광 수요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태양광 수요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5기가와트인데 현재는 한 25기가와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량을 다 어디서 수입을 했냐?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산 수입품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하나솔루션과 OCI 그 홀딩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보시면은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거래량이 솟을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셀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굉장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트럼프의 태양광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태양광을 또 이제 미국에서 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중가 거기서는 1년 내에 구름이 낀 게 10주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태양광을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되게 길고 그다음에 그 투입 공사 금액이 굉장히 큰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에너지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빨리 태양광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IRA 세제 혜택 권리를 트럼프가 이제 이거 무산이 될 것 같으니까 3천억 원에 미리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그런 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솔루션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자 월봉 하나솔루션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지금 주가의 가격이 어디냐면은 2020년도 바닥권에서 지금 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닥이죠,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태양광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수직 계열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는데 1월 3일하고 이제 1월 16일 날 요 한 10일 사이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특정 창구에서 약 175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하나 솔루션으로 발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조선주도 오르고 피팅주도 오르고 여러 개 많이 올라서 좀 매수하기가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 솔루션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태양광이었는데요. 태양광 안에서도 하나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 종목은 이 트럼프 수혜를 입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트럼프의 취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종목은 한류 열풍에 좀 그렇죠. 영향을 받은 종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화장을 안 해서 화장품에 대한 것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이게 당대기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분명히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싸이가 이제 말춤으로 이제 강남 스타일로 이제 미국을 휩쓴 이후에 이제 한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인 이익들이 산업의 이익들이 낙수 효과가 지금 화장품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한국 화장품의 그런 주요 수출국들을 보면은 이제 북미랑 유럽입니다. 북미가 약 24억 달러, 한 15.5%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18억 달러로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부분에서는 약 8.2%고요.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소비를 해주고 또 중국에서 그 보따리 상들이 와서 그냥 화장품을 싹쓸이 해가지고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K뷰티라는 이런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화장품 주식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이제 수출을 이제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사업에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할 점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던 그런 대형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매출이 좀 부진하고 또 중소형사도 부진한데 ODM에 관련된 주식들은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있는 뭐냐면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트렌드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천 개의 어떤 소량 주문도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의 그런 각각의 인디 브랜드의 각각의 요구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가장 그런 핵심이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ODM 업체고 해당 종목은 바로 코스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맥스 차트인데요. 자, 코스맥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쭉 열어놓고 보면은 자, 제가 어저께 그 삼성중공업을 테마 실적 그다음에 거래량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형적이죠. 왜 전형적이냐면은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랑은 별개로 가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같이 추가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아니 아래에 보시는 코스피 차트고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코스맥스 차트인데 뭐 전혀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당대의 주도주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향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주라는 종목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저는 지금 어떤 추격 매수를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는 주가를 볼 때 이제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월봉상에서 이제 20일 월봉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맥스 보시면은 20일 월봉선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20일 월봉선만 띄워놓고 보면은 자 20일 월봉선은 훼손하지 않고 지금 하락을 멈추고 지금 이제 1월 달인데요. 1월 달에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안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1선 안착, 뭐 11선 안착,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착의 그 이평선 단위를 봤을 때 가장 최소 단위는 이제 3이에요. 3.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3일선 안착을 보는 거고 주봉 투자하시는 분들은 3주봉 안착을 보시는 거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월봉선 안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5일봉선을 유지한 채로 3월봉선에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분명히 누군가 이제 사고 있겠죠. 그럼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도록 하면 코스맥스 현재 지금 수급 사항을 좀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현재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왜 매집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성장을 이어간다. 무엇 때문에? 한류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형사, 중형사, 대형회사, 중형회사, 그 다음에 ODM 쪽이 있는데 ODM 쪽, 인대 브랜드 생산을 담당하는 ODM 쪽이 굉장히 성장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이렇게 수급이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의 코스맥스의 매집비를 제가 한번 구해봤더니만은 매집비가 9월 25일서부터 시작해서 1월 16일까지 약 2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티그룹하고 맥쿼리증권하고 합쳐가지고 얘네들이 한 거의 특정 창구의 역할을 해주는데 한 24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 시티그룹하고 맥쿼리증권하고 거의 해당 종목을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월 25일서부터 현재까지 코스맥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서부터 현재 일봉상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 9월 25일은 언제냐면은요. 9월 25일은 자 이날이죠. 이날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막 증가가 되는 요때서부터 시작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스맥스는 맥쿼리 증권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막 흔들리는 데 있어서 시장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탈을 했다가도 다시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해당 종목은 추세, 실적, 수급, 삼박자 종목이기도 하지만 매집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사야 할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2025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 트렌드에 맞게끔 빠르게 변하는 ODM의 생산을 담당하는 코스맥스가 저는 화장품 중에서는 좀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코스맥스에 주목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앞에 코스맥스 들어보니까 제 화장대에도 사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가웠는데 네. 앞으로 더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입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인데 트럼프가 아까는 찍어준 첫 번째로 태양광은 되게 소심하게 찍어준 것 같아요. 태양광이 소심하게 이거 한번 볼래 그런 것 같고 아주 세게 찍어준 종목은 이제 조선주고 그 다음에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봐 했던 종목이면 원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과 그 다음에 SMR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은 그 계속해서 필요해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가장 그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은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이제 자국에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값싼 에너지로서 대표적인 거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LNG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 비교할 만큼 할 수 없이 굉장히 싸게 저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중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도 지금 미국의 그 원전 산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아마 그 상승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오는 게 뭐가 오냐면은 이제 SMR 소형 원자로가 이제 같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자꾸의 원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요시하고 소형 원자로를 계속해서 미국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AI 반도체가 시장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은 그에 따른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싸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값싼 에너지를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자기의 그 성과도 나타나고 지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전에 관해서 계속해서 호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하나 꼭 집은 이제 원전이 2025년도에도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BHI라는 종목인데 일단 매집비부터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그 매집비를 보면은요 일단은 13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매집한 금액이 어디냐면은 약 특정 창고에서 약 95억을 매집을 했거든요. 95억을 매집을 했는데 이 95억은 주로 누가 매집했냐면은 그 중에서 신영증권과 BNK증권이 이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매집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가 BHI를 제가 여러분께 갖고 온 좀 이유를 자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를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 앞에서 이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한번 조정을 줬다가 이제 크게 또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급등주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어떤 급등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에 터져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원전에 대한 그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정책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10월 달로 11월 달에 올라간 거는. 그리고 요번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 바이든의 정책을 트럼프가 인수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BHI는 굉장히 좀 좋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 혹시 지금 당장에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에 사라는 얘기 아니고 저는 조금 이거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21선에서 다시 재차 반등을 할 때 이때 좀 이제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제 2025년서부터 2025, 6, 7, 8, 그러니까 2028년까지 어떤 계획을 마련해놨고 그 계약을 트럼프가 이어받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것들은 수요들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원전, 그다음에 SMR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더 종목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다.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내년쯤에는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BHI는 좀
눌렸을 적에 한번 눌림목 대응,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중장기적으로 하는데 이 종목도 21선 부분에서 좀 눌림목 부분에서 좀 매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전에서는 BHI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트럼프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테마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주식창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방송 말미에는 더 큰 수익 보장드리는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종목을 골라봤다면 이번에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강의 들어보니까 이 삼박자 매매, 저 같은 주식 초보도 좀 이해하기도 쉽고 확실하게 종목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기법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책을 한 3권을 썼는데 그 책 3권을 그냥 뭐 한 A4 용지 한 장으로 만약에 정리하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이제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혹은 글로 바꿔 보자라는 겁니다.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혹은 글로 바꿔 본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우실 건데 혹시 우리 그 아나운서님은 혹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술적 분석이요? 차트. 예. 저 이제 전문가님이랑 같이 하려고 열심히 네.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하는 걸까요? 책을 제가 한번 선물해 드려야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차트가 주는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나중에 뭐 기회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돈을 뺏어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혹은 글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쓸 때 일봉에서 써도 되고 주봉에서 써도 되고 월봉에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일봉상에서 20일의 이동 평균선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세력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일봉 단위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봉 단위로 파악을 하고 분봉 단위로 본다 그러면은 세력의 움직임을 분봉 단위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이제 일봉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을 그냥 20일 동안 종가 합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정보가 안 나와요.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20일 동안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일 동안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 요 관점으로 보면은 요게 좀 세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력이 있는 구간인지 없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준은 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해당 종목에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추세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는 여기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선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구간을 상승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 변곡점에 뭐가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차트가 주는 정보를 다시 한번 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세력이 없는 거예요. 21선이 우상향이다 그러면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이동 평균선은 매물대예요. 매물대의 개념은 뭐냐면은 물려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됩니다. 물려 있는 사람.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가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이동 평균선에는 세력이 없고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가고 있는 이동 평균선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고 세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그럼 세력의 본전의 개념이에요. 세력의 본전의 개념. 세력의 본전의 개념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건 요 부분에 이제 세력이 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사이에서 세력이 이제 매수를 합니다. 예, 매수를 해서 이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다가 아직 뭐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은 그 예정되었던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나왔었을 적에, 아니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익 실현.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변곡점을 만들고 내려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집중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정말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다면, 요 하락 변곡점에서 차익 실현을 안 했다면은 요 상승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은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매수를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저렴하다고 혹은 싸다고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이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까지 내려왔었을 적에 다시 한번 세력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발동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일을 거기 전문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로서는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책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약에 말해라 그러면은 21세 쌍바닥에 사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정말 여기에 세력이 있다면은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매수했던 본전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기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또 사줘야 돼. 매물대가 쌓여요.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든 본전 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는 거 올라갈 때, 상승 변곡점에서 올라갈 때 매물대가 쌓이는 거고, 자, 여기 두 번째 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어디 매물대가 더 큰가요, 여러분들? 첫 번째 A랑 B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매물대가 더 큰 것 같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A 매물대가 크죠. 그러니까 A 매물대가 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 매물대 매도에 맞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물 소화의 과정까지 거친 게 바로 쌍바닥이에요. 그러니까 21선 쌍바닥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들의 본전을 지키고 그다음에 매물 소화까지 일어난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21선 쌍바닥이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쌍바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매물벽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의 벽이 있고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 투자에서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갈 거. 예를 들어서 하락 변곡점의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5,000원이에요. 자, 올라가려면은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10,000원서부터 물려있던 사람들의 주식을 다 해결해주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자,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는 평균선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서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목균형표도 공부해 보시고 그 뭡니까 그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공부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좀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21선만 가지고 다 나타나요.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파동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필살기를 알려드리면은 21선 가지고 21선과 딱 작대기 4개만 있으면 이게 올라간다 내려가는 게 다 보여요. 그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AB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아요. 자, 그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네 개의 그 작대기로 상승 주식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A라고 하고 다시 하락 변곡점과 상승 변곡점으로 이어지는 이 자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더 긴가요? 자, A가 더 길죠. A가 훨씬 길죠.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일어나서 또 한번 2차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의 길이고 조정이 짧습니다. 근데 종과 횡 두 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횡의 개념이고 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의 개념도 보시면은 상승하는 주식은 이렇게 상승의 길이가 길고 밑에 상승 변곡점과 하락 변곡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다시 하락 변곡점과 상승 변곡점까지의 길이 이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길게 돼 있어요. 긴 쪽을 A라고 한다면은 A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그냥 간단한 종목들을 좀 아시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시점은 그래서 21선 쌍바닥 첫 번째 자리, 21선 쌍바닥 첫 번째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시간 관계상 이거에 관한 것들은 다음에 알려드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보시는 게 여기 21선이라고 한다면은 21선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31선이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눌림목입니다. 제가 그리는 게 이게 눌림목입니다. 이게 눌림목이고요. 또 하나 3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눌림목이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림 이거를 이제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했었을 적에 자, 1번에서의 그런 눌림목과 2번에서 눌림목과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적어 주세요. 어느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어느 종목이 기회비용을 줄이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1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1번 아니에요. 1번은 요 앞에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고 2번 이렇게 하락 변곡점에서 다시 다음 상승 변곡점으로 올라가는 이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걸로 좀 설명을 드려서 21선만 가지고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 또는 글로 바꿔보는 기법 배워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더 쉽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21선의 쌍바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전석 전문가님의 명품 강의 함께 더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내일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럼에도 바로 다음 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만큼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심한 끝에 이 엑기스 같은 종목 뽑아오셨다고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고심을 많이 해서 머리 새치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고심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추세, 실적, 수급, 삼박자가 맞는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추세, 실적, 수급, 삼박자 종목이고요. 워낙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고 추세도 좋고 다 좋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실적은 올해 작년에 약 511억에서 2025년에는 약 803억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에 이게 쌍끌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2월 10일서부터 1월 17일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약 210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69억을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해당 종목의 해당 종목의 그 차트인데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인데요. 제가 매집비를 구한 기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서부터 이 구간까지 이제 매집비를 구했는데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특정 창구에서도 매집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쌍바닥을 넘어서 이제 상승 N자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센 흐름 파동 중에 하나가 상승 N자인데 전형적으로 상승 N자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승 N자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는요 전기예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말만 보면 돼. 트럼프는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지금 정고점 부근인데 정고점을 돌파해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밴드에서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야, 이거 너무 이게 고가인 거 아니야? 정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수요도 있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지켜봐 보시죠.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박자가 정말 딱딱 맞는 완벽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직 이 근거들로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더 공부해보시면서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한화솔루션, 코스맥스, BHI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투자 전략 백서에서는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 혹은 글로 바꾸어 보는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전선 전력 설비주 안에서 우호적인 업황 분위기에 연일 강세를 보이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